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부동산 부자가 되고 싶다면 전략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푸어를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부동산 투자라고 했는데, 이는 부동산 투자가 반드시 부자만의 전유물은 아니라는 뜻이다. 당장의 자금이 넉넉하지 않아도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시작하면 된다. 다만 모든 투자에 앞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데, 부자에게는 있고 푸어에게는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바로 종잣돈이다. 푸어는 가장 먼저 종잣돈을 갖추는 전략이 필요하다. 예전의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물을 깃는 펌프를 떠올려 보자. 이 펌프는 물을 일정량 먼저 넣은 다음 펌프질을 해서 이 물이 펌프 안을 진공으로 만들면 그로 인해 지하에 있던 물이 끌어올려져 물이 나오는 시스템이었다. 이때 미리 넣는 물을 마중물이라고 하는데, 투자에서 마중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종잣돈이다. 펌프에 빗대어 말하면 처음 1천만 원의 종잣돈을 모으기는 굉장히 어려운데, 우선 1천만 원을 모으고 나면 그 다음 2천만 원은 그보다는 덜 어렵고, 3천만 원을 모으고 나면 5천만 원을 모으는 것은 쉬워진다는 이치다. 부자가 된 그들도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과정일 정도로 종잣돈 만들기는 푸어가 부자가 되기 위한 핵심 전략이다. 필자가 만났던 대기업 신입사원 A씨는 취업 후 서울로 올라와 회사 근처에 있는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55만 원인 오피스텔에서 생활했다. 매달 빠져나가는 월세가 부담이 되던 A씨는 빨리 돈을 모아서 전세로 이사를 가든지 다른 방법을 찾지 않으면 이대로는 부담이 줄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적립식 펀드에 가입해 급여의 80%를 저축했고 3년 정도 성실하게 모으니 약 8천만 원 정도로 자금이 꽤 마련되었다. 그 사이 이사갈 집을 알아보던 A씨는 현재 살고 있는 오피스텔의 매매가가 1억 2천만 원, 전세가가 8,5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조금만 더 모으면 자신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을 살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성실히 종잣돈을 더 모았다. 2년간 1억 원을 추가로 더 모은 A씨는 그동안 모은 자금과 대출을 통해 본인이 거주하는 오피스텔을 구입하는 대신 양도 차익에 유리한 소형 아파트를 구입하기로 했다. A씨는 종잣돈 약 2억 원과 대출 1억 2천만 원으로 총 3억 2천만 원의 소형 아파트를 매입했다. 그리고는 세입자에게 전세를 놓고 다시 목돈이 모이면 전세로 놓았던 부동산을 월세로 전환하며 수익을 높여갔다. 지금은 대출금을 모두 상환했으며 주택, 경기 회복에 맞춰 부동산을 갈아타면서 남긴 차익으로 다른 투자를 생각하고 있다. A씨에게 처음 종잣돈을 만들겠다는 전략이 없었다면 아직도 월세를 전전하며 지냈을지도 모른다. 열심히 마련한 종잣돈으로 A씨는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었고 부자가 되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당당히 월세를 받고 있다. 아직까지는 A씨를 부자라고 할 단계는 아니지만 장차 부자가 될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돈이 돈을 번다는 말이 있듯이 앞으로 유지를 잘한다면 더 큰 돈을 만들 수 있는 투자 기회가 빠르게 찾아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확실히 결정을 했다면 바로 실행하는 것이 좋다. 무작정 모으기만 한다고 종잣돈이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종잣돈도 원칙을 세우고 준비해야 한다. 그렇다면 종잣돈을 모으는 원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자. 당장의 자금이 넉넉하지 않아도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시작하면 된다. 다만 모든 투자에 앞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한데, 부자에게는 있고 푸어에게는 없는 것이 바로 종잣돈이다. 푸어는 가장 먼저 종잣돈을 갖추는 전략이 필요하다. 종잣돈을 만드는 데는 4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경제 감각을 키우고 돈의 흐름을 읽어야 한다.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한다. 경제활동을 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구조 안에서 톱니다 바퀴처럼 움직이고 있는지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와 수요 공급 관계 등 그 맥을 짚을 수 있는 능력과 감각이 몸에 배어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금융사에서 진행하는 각종 재테크 관련 세미나와 설명회에 꾸준히 참석하고 기회가 된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시장 동향을 파악하는 일뿐만 아니라 시장 전망과 현재 트렌드 속에서 돈의 흐름을 좇을 수 있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둘째, 공격보다는 수비를 먼저 하자. 종잣돈은 급할 때 언제든 쓸 수 있는 비상금이나 예비비가 아니기 때문에 목표 금액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다.
만약 중간에 종잣돈을 다른 용도로 쓴다면 처음부터 다시 모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처음보다 2배는 더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금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운용하는 것이 좋으며 예상하지 못한 지출에서 종잣돈을 지키기 위한 보호 장치는 반드시 하나 이상은 준비해 두어야 한다. 셋째, 자신에게 맞는 포트폴리오를 준비하자. 제 아무리 멋있고 유행하는 고가의 옷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몸에 안 맞으면 소용없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따져보지 않고 상품에 가입하거나 투자하다가 좋지 않은 결과를 얻은 경우를 필자는 너무도 많이 보아왔다. 자신의 투자 성향과 재무 목표, 소득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적절한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큰 욕심을 부리다가는 탈이 날 가능성이 높다. 수익률이 높으면서 위험하지 않은 상품은 없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은 투자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말로 위험이 크면 그만큼 수익이 크다 라는 뜻이다. 단순히 수익률만 생각하고 투자에 나섰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손실을 감안하고 안전성과 수익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고객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던 모습 중 한 가지가 빨리 종잣돈을 만들고 싶은 마음에 최소한의 지출을 생각하지 않고 모으기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기본적인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지출은 줄이기 어려우므로 생활비와 보험료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종잣 만들어야 중간에 다른 변수가 생기는 것을 줄일 수 있다. 이미 종잣돈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라면 부자를 향한 첫걸음을 잘 내딛고 있는 것이다. 특히 다른 투자와는 달리 상대적으로 더 많은 목돈이 필요한 부동산 투자의 경우에는 종잣돈을 마련했는지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마련된 종잣돈은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자산을 늘리는 데 쓰이고 더 큰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자금이 더 빨리 불어날 것이다. 원포인트 레선. 부동산 투자는 부자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자로 가는 첫걸음은 종잣돈 마련이다. 종잣돈을 만드는 4가지 원칙을 반드시 기억해두자. 부동산 투자를 통해 자산 증식과 더 큰 목돈을 마련하는 선순환이 중요하다. 푸어에서 부자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부동산 부자가 되었을까? 우리는 지금까지 푸어가 부자가 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부동산 투자이고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종잣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푸어였지만 종잣돈을 마련하며 그동안 투자에 대해 깊은 안목을 키워온 고객이 한 명 있다. 지금은 이미 부자가 된 그의 실제 사례를 통해 부동산 투자 실전 전략과 독자에게 전하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먼저 고객 B씨가 눈여겨본 물건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자. 대상 물건은 석촌동에 위치해 있으며 대지 면적 50평, 연면적 122평으로 2002년도에 준공된 다가구 건물이다. 1층은 필로티 구조로 자동차 7대를 주차할 수 있으며 전층 총 7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세입자 임대 보증금은 5억 5천만 원, 월 임대료는 50만 원, 매매가는 16억 5천만 원이다. 입지는 양호한 편이나 송파구 특성상 60평에서 70평 사이의 건물이 많고 수요자들도 그 정도 평수의 건물을 선호했기 때문에 대지 면적 50평인 건물은 시장에서 쉽게 선택받기는 어려워 장기간 매물로 나와 있었다. 마침 투자 물건을 찾고 다니던 고객 B씨가 관심을 가지고 매입 가치를 평가해달라고 컨설팅 의뢰를 해왔고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했다. 평당 가격은 3,300만 원으로 주변과 비교했을 때 평균적인 시세였다. 당시 송파구에서는 시세가 60평 기준 20억 원 수준이었으며 입지에 따라 평당 가격이 3천만 원에서 500만 원에 형성되어 있었다. B씨와 함께 임장 활동을 하며 수집한 정보에 따르면 대상 물건을 보고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20명에서 30여 명으로 대부분 대지가 작고 오래되었다는 이유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초기 투자 금액이 높아 결정을 망설이는 매수의 향자도 있었다. 하지만 소유주가 만기 이후 월세를 인상하는 성격이 아니었고 그에 따라 5년 이상 증액 없이 구두로 재계약해서 사는 세입자의 비중이 높았다. 임차인 만기가 2개월에서 3개월 안에 도래하는 집이 2세대가 있었고 주인이 2개 세대를 사용하고 있어. 잔금을 치르기 전에 4개 세대를 재임대해서 보증금을 증액하면 초기 투자금이 많이 줄고
그만큼 수익성이 개선될 가치가 있겠다고 판단했다. 등기부등본상 임대면적이 12.8평으로 전세는 그 당시 시세로 1억 8천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세대별로 평균 1억 2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임대되고 있었으므로 호실당 5천만 원 정도 증액이 가능해서 실투자금이 줄어들 수도 있어 현금 5억 원이면 투자할 수 있겠다고 긍정적으로 검토했다. 다만 주변에 신축이 많아 투룸 전세 공급이 많은 점이 하나의 위험 요인이었다. 잔금일까지 보증금을 최대로 끌어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예상대로 전세금 증액이 안 된다면 잔금일에 인상된 잔금을 맞출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었던 것이다. 기한 내 전략을 세운 대로 실행에 옮겨 보증금을 7억 1천만 원 증액해서 결국 초기 투자금 3억 9천만 원으로 대상 물건을 취득하게 되었다. 보증금 인상 과정에서 임차인과의 마찰을 우려했으나 당사자 간 장기간 인상이 없었던 점에 대해 인정하고 중개인과 임대인 모두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었다. 현재 201호, 202호, 402호가 2017년 초에 만기되는데 지금부터 인상 재계약을 할지 이주를 할지 고려한다고 하면 3개 세대를 현재 시세로 전환할 경우 2억 9천만 원의 보증금 추가 증액이 가능하다. 501호 주인 사용 3억 5천만 원, 3억 5천만 원 증액, 401호 주인 사용 2억 원, 2억 원 증액, 402호 1억 3천만 원. 301호 보증금 1억 2천만 원, 2억 원 8천만 원 증액 302호 보증금 1억 2천만 원. 2억 원 8천만 원 증액 201호 보증금 1억 3천만 원, 202호 보증금 5천만 원. 1층 필로티 주차 7대. 세금과 부대 비용을 포함해 금액은 약 4억 원 초반으로 계약은 2016년 6월에 했고 잔금은 같은 해 9월에 완료했다. 그리고 2016년 12월까지 2억 9천만 원이 회수될 경우 1억 원대 초반의 금액으로 16억 5천만 원의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1억 원대 초반의 금액으로 2년 이상 소유할 경우 5억 원 이상의 매매 차익을 남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각 세대의 매매 가격은 2016년 시세 기준으로 매도할 때 201호, 402호는 각각 2억 3천만 원에 거래 가능하고 501호는 4억 5천만 원에 거래할 수 있다. 지금 당장 매도한다면 총 18억 3천만 원의 매매가로 1억 8천만 원의 차익을 얻을 수 있으며 2년 후 9호선이 연장 개통된 후에는 전체 매매 가격이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례의 핵심은 임차인의 보증금 증액인데 주변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는 1억 3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으로 2천만 원 정도만 증액할 수 있다고 했으나 집의 구조나 상태 그리고 마케팅 활용 요소를 이용해 2억 원으로 끌어올려서 투자 금액을 줄였다는 것이다. 숨은 가치를 찾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 투자를 하는 고객의 종잣돈 규모와 투자의 목적이 차익인지 현금 흐름인지에 따라 보증금 인상을 통해 레버리지 효과 타인의 자본을 지렛대로 삼아 자기 자본 이익률을 높이는 것을 보는 것보다는 보증금 인상 여력을 월세로 환산해 소득 가치를 높이는 전략을 선택했을 수도 있다. 진입장벽이 높다고 해서 단지 남의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흘려보낼 것이 아니라 전략을 짜고 실행으로 옮기면서 자신에게 맞는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 누구나 처음에는 이런 과정과 결정을 거쳐 부자로 발돋움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것을 기회로 만드느냐, 지나가느냐의 문제일 뿐 살펴보면 주변에 항상 기회는 있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은 2001년에 일반 주거 지역을 일반 주거 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하면서 건폐율 60%, 용적률 250%가 일반 주거 2종일 경우 건폐율 60%, 용적률 200%로 조건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상 물건은 바뀌기 전에 건폐율이 적용되어 122평으로 지었지만 2017년 현재 건축하면 100평 이하로 지어야 한다. 이는 한 층이 사라지게 된다는 의미이므로 오래된 집이라도 건축 평형을 얼마나 극대화했는지 수리할 곳은 어디인지 시장 평균 가치와 비교해 월세가 얼마나 더 또는 얼마나 덜 발생하고 있는지 잘 분석한다면 지금도 이 같은 물건을 찾을 수 있다. 부동산 경매도 마찬가지다. 시세가 평당 3,300만 원으로 감정가가 16억 5천만 원에 나왔더라도 물건을 분석한 결과 17억 원 정도에 낙찰받을 수 있다면
차익 실현 가능성이 높은 투자로 보인다. 요즘 시장은 좋은 물건을 싸게 산다는 일 자체가 쉽지 않으므로 시세대로 사더라도 또 감정가 이상의 금액으로 낙찰받더라도 그 내재 가치를 파악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무엇보다 부동산 관리와 운영이 전보다 훨씬 중요해지는 시장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과거의 풍부한 인구와 수요를 바탕으로 저절로 가격이 올라가던 때는 이미 지났기 때문에 입지와 품질이 같은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경영하는지에 따라 향후 가치는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미 남들이 봐도 좋은 조건의 물건이라면 당연히 취득 단계부터 가격은 그에 상응하는 수준일 것이며 차익과 수익을 모두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가능성 있는 물건을 낮은 가격에 매입해서 보유 기간 동안 경영을 잘하는 것이 곧 투자 성과로 나타나게 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예전보다 적극적으로 전략을 모색하고 실행해야 한다. 앞서 그 물건을 보고 간 20명에서 30여 명은 물건을 보기는 했어도 단점만 찾고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다. 함부로 그들을 푸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부동산 부자라고 부르기는 힘들 것이다. 만약 부동산 부자였다면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현재 부족한 면에서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았을 것이고 그만큼 낮은 가격에 매입해 본인이 고스란히 그만큼의 이익을 차지할 수 있는 안목과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붙잡았을 것이다. 이 사례의 주인공처럼 이 책을 읽는 독자 또한 안목을 키워 부자의 한 걸음 가까워지기를 바란다. 원포인트 레선. 누가 봐도 좋은 물건은 이미 가격이 높아 투자성은 오히려 낮을 수 있다. 부자는 남들이 부정적인 요소로 보는 것에 숨겨진 가치를 찾는 안목을 지니고 있다. 부자는 단점을 장점으로 바꿀 수 있는지 명확하게 파악하고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주저없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투자 결정을 하며 철저한 관리를 통해 가치가 상승한 만큼 이익을 차지한다. 부동산 부자가 되는 법은 분명 따로 있다. He can do it. She can do it. Why not me? 이 짧고 익숙한 영어 문장은 독자 여러분에게도 해당된다. 그도 될 수 있고 그녀도 될 수 있는데 나라고 부자가 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우리는 부자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주변에서 실제 있었던 사례도 보았다. 그러니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스스로 강한 자신감으로 하루하루 준비하다 보면 어느새 부자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바깥 세상도 점차 변하고 있다. 같은 방법으로 상대를 이길 수 없으면 판을 뒤집으라고 한다. 역전의 모멘텀을 내 안에서 찾을 수 없을 때 그 환경을 갈아엎고 시작하자는 의미로 쓰이는 표현이다. 지금껏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한 전략과 방법을 우리 안에서 찾았다. 물론 같은 환경 속에서도 소수만 부자가 되기 때문에 사람에 따른 차이점이 가장 큰 이유이지만 부자가 된 사람들 중에 환경 변화를 기회로 삼아 더 큰 부자로 성장한 사람들도 적지 않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지금부터 우리가 연구하는 투자시장과 환경이 어떤 상태이며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지 알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사회 측면에서의 모습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 긴 시간을 두고 조금씩 변화하겠지만 다행히 자본자산 투자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경제 환경의 급속한 변화가 향후부의 재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푸어는 이를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누구에게 위기이고 누구에게 기회일까? 인구 구조의 변화는 과거와 현재, 미래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인 전망은 인구 구조의 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1장에서 언급한 베이비붐 세대의 성장은 부동산 시장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고 변화를 주도해 왔다. 앞으로도 그 영향력에는 변함이 없겠으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부동산 시장은 이미 또 한 번의 변화를 시작했다. 시기만 다를 뿐 미국을 비롯해 베이비붐을 경험한 영국, 프랑스, 일본, 호주 등 상당수 선진국들이 1990년대에 보여준 호황과 불황은 이를 실증적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더해진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는 그 유래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급속히 진행되는 이 변화는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맞물린 고령화 사회로의 빠른 진입 속도, 특히 자산의 70%에서 80%가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는 베이비부머가 100세 시대로 길어진 노후를 준비한다는 목적으로 주택을 매각할 경우, 주택시장은 과연 어떤 변화를 맞이하게 될까? 또, 이들이 주택 매각 자금을 생활자금과 충분한 현금 흐름을 목적으로 상가나 오피스 빌딩으로 재투자를 한다면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까?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투자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 기회는 항상 도사리고 있다. 수요와 트렌드의 변화에 한 발자국 먼저 따라간다면 다가올 미래는 부자를 꿈꾸는 사람들에게는 분명 더 없는 기회가 될 것이다. 자, 이제 준비되었는가? 새로운 투자법이 필요한 환경과 외부 요인이 바뀌고 그에 맞춰 자신 또한 달라져야 할 것이다. 이제는 부자가 된 사람들의 성공담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을 것이다. 부자가 된 그들도 처음부터 본인들의 성공을 확신하지는 못했다. 부동산 투자 성공담이 남의 이야기로만 들렸던 것은 부자인 그들도 마찬가지였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될 수는 없다. 흔들리지 않는 전략으로 하루하루 생활하다 보면 어느덧 부자에 가까워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것이다. 다만 부자가 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부단한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 이 책은 독자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부자가 될 수 있는 방향과 지름길을 알려줄 것이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과거와 현재, 미래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다.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부동산 시장의 장기적인 전망은 인구 구조의 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원포인트 레선. 부자가 되는 길을 내부 요인에서 찾았지만 외부 환경 변화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투자나 경제 환경의 빠르고 거대한 변화는 누군가에게는 위기를, 또 누군가에게는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다가올 변화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준비를 하자. 트렌드를 읽고 시대 흐름을 잘 탄다면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장 부동산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 7가지. 누구나 성공하고 싶고 부동산 투자를 통해 부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은 한 번쯤 해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해서 모두가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과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으며 투자로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투자 마인드와 방식에 대해 아는 것이다. 이제 우리도 부동산 부자가 된 사람들의 공통점 7가지를 배워 부자가 되는 길을 따라가 보자. 부동산 트렌드를 읽는 감각을 끊임없이 배운다. 1990년대 중반과 2000년대 후반에 불어닥친 두 차례의 경제 위기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큰 변화를 겪으면서 부동산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변하기 시작했다. 주식 및 채권 시장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도 세계적인 경제, 환경 변화와 수요 공급 등의 변수들이 투자 여부를 결정짓는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흐름을 깊게 이해하지 못하고 부동산을 구입해 놓으면 무조건 돈이 된다. 라는 막연한 기대감으로 부동산에 투자한다면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다음 사례를 통해 현재 부동산 투자 패러다임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가고 있는지 살펴보자. 20년째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A씨는 지난 2015만 2016년에 기대 이상의 매출을 달성한 덕에 10억 원 이상의 현금 자산을 보유하게 되었다. 그는 이것저것 고려해도 돈이 많이 남겠네. 현금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흐지부지 소비되어 없어질 수도 있으니 목적이 없더라도 장기 투자 관점에서 부동산에 투자해 놓으면 돈이 되겠지. 라고 생각하며 부동산 투자를 고려하던 중에 마침 부동산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게 되었다. 사장님, 요즘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전문가님, 토지나 아파트를 통해서 돈을 벌었다는 지인들도 있고 때마침 제가 현금 자산이 조금 생겨서 부동산 투자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서요. 사장님, 부동산에 투자할 때 목적 없이 아무렇게나 투자하면 위험하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투자를 해야 합니다.
주택이나 상가 건물 토지 등을 매입할 때는 투자 및 활용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추후 매매 가능성도 감안해서 투자하셔야 해요. 남들이 돈을 벌었다는 투자처의 정보나 목적성 없이 투자하시면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발생합니다. L씨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부동산 투자를 할지 말지 다시 고민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신문 기사나 제3자의 의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적합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좀 더 공부를 하고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시장에 순응해야 돈을 벌 수 있다. 예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동산에 투자해 놓기만 하면 재산을 늘려주는 재테크 대상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금융권에서 담보대출의 조건이 완화되면서 대출을 통해 아파트를 매수하자는 실수요자도 늘었고 아파트 한 채를 매수해 타인에게 임대를 주고 자신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른 주택의 임대 및 전세로 살면서 향후 자산 가치가 높아지기를 기대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 이처럼 부동산 투자의 초점을 시세 차익에 맞추었기 때문에 자신의 금융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주택상 가공장 토지 등 부동산 유형과 관계없이 부동산을 투자 대상으로 여기고는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부동산에 투자할 때 단순히 시세 차익을 얻으려는 투자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안 된다. 특히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로 부동산 가격이 더욱 투명해졌고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가산 제도 등 변경된 여러 세금 정책을 고려하면 세후 수익률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매매 차익에 대한 기대가 오히려 손실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최근 3040대는 주택을 소유하기보다는 이용하는 것에 만족하는 경향이 강하다. 기성세대에 비해 사고가 유연해졌고 사고방식이 서구화되었다는 이유도 있지만 주택 매매 가격이 점차 높아지면서 애초에 자신의 소득으로는 주택을 구입하는 데 부담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권역 내 아파트 한 채를 매입하려면 근로소득자가 10년간 월급을 저축해야 한다는 기사도 종종 보았을 것이다. 즉 아파트를 한 채 매입해서 하우스푸어가 되느니 높은 삶의 만족도를 선택한 셈이다. 바로 이와 같은 변화들이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부동산을 거래하게 만드는 요소 중 하나이기도 하다. 원포인트 레선. 과거와 같이 부동산을 목적성 없이 매수하고 나서 계속 보유하고 있으면 저절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라. 새롭게 발표되는 부동산 정책과 세제의 변화에 맞는 부동산 투자 전략을 신문기사 및 제3자 의견만 듣고 투자하기보다는 본인 스스로 경험을 쌓고 공부하라. 주택은 투자 소유 개념보다는 이용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내 집을 소유하더라도 하우스푸어가 된다면 삶의 질이 낮아져 행복하지 않을 수 있다. 자신의 투자 성향과 목표를 정확하게 안다. 부동산 투자도 인생 주기에 따른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금융권의 개인 재무 설계와 유사하게 부동산 투자 역시 연령대별로 목표와 투자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20대에서 30대는 가장 먼저 내 집 마련을 준비하라.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6억 1천만 원이었고 2015년 세금연금 4대 보험을 제외한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월 평균 처분 가능 소득은 356만 원으로 조사되었다. 즉 한 푼도 쓰지 않고 12년 9개월을 모아야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한 채 장만할 수 있는 돈이 마련되는 셈이다. 이렇게 서울권역 내 아파트 매매가를 기준으로 보면 내 집 마련은 점차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 집 마련을 포기할 수는 없다.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실천한다면 나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 자신의 근로소득을 분석해서 자금 계획을 수립한 후 꾸준히 실천한다면 목표를 이룰 수 있다. 세부적으로 종잣돈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어떤 대출을 이용할 것이며 자신의 소득으로 이자는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 신규 아파트에 청약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을 매입할 것인지, 재개발 재건축, 입주조합권을 매입할 것인지 등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을 통해 내 집 마련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내 집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면 자신의 재산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 현재 자신이 가진 현금은 얼마이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대출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해야만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이러한 전략적인 계획 없이 저축만 한다면 내 집을 마련하기란 어렵다. 40대에서 50대는 안정성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라. 40대에서 50대는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진학하는 자녀가 있는 시기이므로 중형주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주택 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자녀의 학군이나 지역적 평판이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또한 40대에서 50대는 소득이 증대되는 시기이나 그만큼 지출도 늘어나는 시기다. 게다가 보유한 현금 자산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며 은퇴를 준비해야 된다. 예전에는 부동산에 투자할 때 대다수가 주택 상품에 투자했다. 주택처럼 황금성이 높은 투자처는 없었고 전세금을 활용하면 주택을 여러 채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부동산 및 금융 정책이 변하면서 과거와 같은 투자 방식은 점차 위험이 커지고 있다. 즉 40대에서 50대는 소액 투자를 통한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대표적으로 유동 및 상주 인구가 많은 역세권의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등 소형 주거부동산을 선별적으로 분류해서 투자한 후 수익형 부동산으로 활용해야 한다. 40대에서 50대는 은퇴 이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맞추어 수익형 부동산 비율을 점차 늘려나가야 한다. 40대에서 50대는 소액 투자를 통한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대표적으로 유동 및 상주 인구가 많은 역세권의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등 소형 주거부동산을 선별적으로 분류해서 투자한 후 수익형 부동산으로 활용해야 한다. 60대 이후는 안정자산 포트폴리오를 재편성하라. 은퇴 이후에는 근로소득이 없고 연금 상품에 많이 의존하므로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하다.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중대형 주택은 적절한 매도 타이밍에 매도하고 중소형 주택으로 주거지를 이전할 필요가 있다. 자녀들이 분가하면 거주하던 대형 평형대 주택을 매도하고 소형 평형대 주택으로 이사해 현금 자산을 늘리는 것이다. 이때 중소형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생긴 현금 자산을 투자 위험이 크거나 황금성이 낮은 자산에 투자하지 않아야 한다. 대표적으로 황금성이 낮은 부동산 자산의 종류에는 토지가 있다. 60대 이후 안정적인 부동산 금융 상품으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하는 주택연금 상품이 있다. 다만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1주택 소유자이자 보유주택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여야 한다. 은퇴 시기가 되면 모든 현금 자산으로 빌딩에 투자해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을 노후 자금으로 활용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해서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는 어렵다. 은퇴 후 임대사업자가 됨과 동시에 시간과 스트레스는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된다.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위험 요소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상했던 임대료가 매달 제때 입금되지 않을 수 있다. 공실로 인해 수입 자체가 없을 수도 있고 임차인이 영업 부진 등의 이유로 임대료를 못 내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임대료 납부를 독촉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명도, 소송 등 법적인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 둘째, 예상하지 못한 상권 변화 역시 위험 요소가 된다. 예를 들어 지방도시의 경우 행정관청 등이 구시가지에서 신시가지로 이동하면서 구시가지의 상권이 무너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런 경우 임대료 수입이 줄어들며 임대용 건물을 매도하는 일이 어려워질 위험이 있다. 셋째, 임대용 건물의 노후화에 따른 위험이 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비가 들어갈 일이 많아지듯이 건물 역시 시간이 경과하면 리모델링이나 수리로 인한 비용이 적지 않게 들어가게 된다. 심지어는 건물을 신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수익형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위험에 대비해서 매년 하자. 보수에 따른 비용을 반드시 마련하는 것이 좋다. 넷째, 부동산 보유 단계별로 발생하는 세금과 중개보수 비용을 감안해야 한다. 수익형 부동산을 보유하려면 매입 시 납부하는 취득세, 보유 시 내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에 따른 종합소득세,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상속 및 증여 시 발생하는 상속증여세 등 각종 세금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또한 취득매도 임차인 변경 시 들어가는 중개수수료도 결코
적은 비용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자.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할 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투자 대비 수익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고려해보지 않고 투자하고 있다. 일부 투자자들은 예상 임대 수익, 향후 매매가, 예상 세금 등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목표 수익률을 계산하지도 않은 채 무조건 매입하고 나중에 생각하려고 한다. 이렇게 목표가 없는 투자는 성공할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목표 수익률을 반드시 예상하고 투자해야 한다. 그렇다면 부동산 투자에서 어느 정도를 적정 수익률이라고 볼 수 있을까? 물론 사람마다, 지역마다 원하는 목표 수익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답을 얻기는 어렵다. 따라서 부동산 투자에 따른 목표 수익률은 투자자 스스로 정할 수밖에 없다. 다만 부동산 투자의 경우 금융 투자에 비해 투자 위험이 크고 환금이나 유동성이 낮은 만큼 정기예금, 이자 플러스 알파 정도가 최소한의 목표 수익률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때 수익률은 세금을 제외한 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 투자자들도 투자를 하기 전에 반드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목표 수익률을 정한다. 목표 수익률, 무위험 수익률, 리스크 프리미엄. 여기서 리스크 프리미엄이란 위험을 부담하는 보상 또는 위험을 피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보수를 의미한다. 개인 투자자들 역시 이처럼 자신만의 무위험 수익률과 리스크 프리미엄을 확립해두는 습관을 기르면 투자 성공률이 그만큼 높아진다. 목표 수익률은행 1년 정기예금 이자, 리스크 프리미엄.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자신이 기대하는 수익률에 대한 기준점을 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수익형 부동산을 목적으로 상가나 오피스텔을 매입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자신이 매월 받을 수 있는 월세 수준을 파악하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일부러 시간을 내서 물건 하나를 보러 가는 일도 쉽지 않은데 해당 부동산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 있는 비슷한 유형의 부동산까지 관찰하고 적절한 월세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생각만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국토해양부에서 분기별로 공개하는 상가 및 오피스, 건물의 투자 수익률에 대한 자료가 훌륭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 또한 수익형 부동산은 금리 변동에 영향을 받는 상품이므로 금융 및 부동산 시장을 주시하면서 투자를 해야 한다. 원포인트 레선. 부동산 투자는 연령대별 목표와 투자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나이에 맞는 투자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20대에서 30대는 가장 먼저 내 집 마련을 준비하라. 40대에서 50대는 점차 안정성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라. 60대 이후는 안정자산 포트폴리오를 재편성하라.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자신이 기대하는 수익률에 대한 기준점을 정하라.